물가 상승의 대반격이라 금리가 다시 인상한다. 이 말은 여러분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저는 대한민국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대세, 경제 대세는요. 지금 물가에 꽂혔습니다. 이게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확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거든요. 2023년 12월에 3.4%였습니다. 2024년 1월에는 3.1%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상승 대반격이라고. 왜? 시장의 예측치보다가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시장의 예측치는 2점대, 적어도 2.9% 정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질 소비자 물가지수는 3.9%를 유지했고요. 여기에 근원 소비자 물가라고 이야기하는 물가 핵심 지표는요. 3.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계절적인 요소가 있는 거 있잖아요. 농산물 빼고요. 일시적인 요소가 있는 거 유가 뺍니다. 나머지를 가지고 물가를 계산하는데 이게 3.9%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죠. 이 숫자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야 금리를 다시 인상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22년 6월처럼 9.1%까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2024년 1월에 3.1%도 전월 대비해서도 많이 올랐고요. 전년 대비해서도 예상치보다 상회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대반격을 하고 있다. 이것이 다시 금리를 올릴 수 있다 하는 그런 시장의 전망까지 나옵니다.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이야기죠. 실제 생산자 물가를 보면 2023년 12월에 1.0%에서 2024년 1월에 0.9% 약간 떨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전월 대비해 보면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보다가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는 적어도 0.7% 아니면 0.6%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기대치가 있었는데 0.9%예요. 이것은 여러분 생산자 물가, 도매 물가잖아요. 이것은 1월 달에 생산자 물가는 2월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바로 줍니다. 도매 물가가 소매 물가에 영향을 주는 건 그 다음 달만 되면 영향을 준다는 뜻인데 이게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2023년 6월에 11.3% 정도는 아니지만 물가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경제에서는요. 저는 굉장한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어마무시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뜻이에요.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난다 하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말입니다. 물가가 예상보다 올라가니까 앞으로도 예상보다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물가 목표치가 2%인데 2% 소비자 물가 목표치가 2%인데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느냐. 이게 이미 시장은 대선 레이스로 들어섰고요. 대선 레이스로 들어섰기 때문에 돈 풀기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돈 풀기가 더 심화되면 결국은 통화량이 많아져서 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통화량을 보면 말입니다. 2023년 미국이에요. 20조 9,166억 달러. 5년 새에 44.9% 6조 4,827억 달러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2022년에 21조 4,088억 달러였잖아요. 21조. 2023년에 20조 9,166억 달러니까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연도별로 봤을 때는. 그런데 연도별로 봐서는 줄어드는데요. 근래를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물가 통화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에 20조 6,748억 달러에서요. 2021년에는 20조 7,400억 달러로 늘었죠. 2023년 12월에는 20조 9,166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돈을 더 많이 푼다는 이야기잖아요. 돈을 더 많이 푼다는 이야기는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예, 이게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올라가고, 예, 생산자 물가, 도매 물가가 예상보다 올라가는 상황에서 통화량까지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물가가 쉬 내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금리에 대한 인하 전망 점점 밀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까지는 말입니다. 현재까지는 이게 뭐 5월에 인하한다, 6월에 인하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물가가 오르고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내리긴 내릴 거야.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인데 내리긴 내릴 거야. 왜? 대선이 있으니까 경제를 좋게 만들려고 하면 물가를 분명히 내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언제쯤 내리느냐? 늦어도 말입니다. 대선 2달 전에는 내리자. 그러면 9월이에요. 9월. 당장 말입니다. 5월, 6월에 내리기는 참 쉽지 않다.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못 내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내리긴 내릴 거다. 그 내리는 시점이 너무 늦는 것도 아니고 너무 빠른 것도 아니고 한 9월쯤에 내리면 이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다시 경제가 좀 좋아지고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경제가 좋아진 모습으로 치루어지니까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거든요. 시장은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요.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물가를 못 잡았어요.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다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도요. 독립 리서치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TS 롬바르드라는 독립 리서치 회사가 있거든요. TS 롬바르드. 여기는요. 분명히 말입니다. 금리 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미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시장에는요. 치명적인 물가 상승이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상황까지도 내다본다는 뜻이에요. 와, 예상보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까지 전망은요.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은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나왔다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충격으로 보고요. 이게 미국만 이럴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저는 마찬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나빠진다는 저는 그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굉장히 나빠진다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저는 충격적인 요소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소비자 물가 안 내려갑니다. 소비자 물가가 쉽게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죠.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통화량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통화량 통제가 안 되면 여러분 결국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결국은요. 우리 경제 전체로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장의 위협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시장을 잘못 예측했다가 자칫 더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조심하시고 늘 시장에 대해서 단순하게 저는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진짜 강조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 충격의 도가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말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는 오래 간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자 앞에 장사 없다고 했죠.
그러면 이자가 높게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저성장의 어떤 상황이 계속 갈 수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 기억에서 빼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위기를 우리는 대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정환진 TV에서는요. 작은 단서만 있으면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 단서가 시장에 얼마나 위협을 줄지 저도 그 말씀 그 분석까지도 곁들여서 드리거든요. 항상 말입니다. 흘려듣지는 마시고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